어머니,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감히 고개를 들어요?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요. 내 옷에 냄새 배니까. 84세의 시어머니에게 뜨거운 커피를 퍼부으며 독서를 내뱉는 며느리 지혜.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은 그 낡은 신발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자신이 준 돈으로 온갖 명품을 휘두르면서도 정작 어머니의 정성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비정한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그들의 기고만장함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달려와 낡은 신발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장내엔 정적이 흐릅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몸은 괜찮으십니까? 감히 누가 우리 회장님께 이런 무례를 범한 겁니까?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아들은 얼어붙었습니다. 5,200억 자산가 영숙 씨의 서늘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지배인, 이 사람들을 당장 내보내세요. 그리고 내가 준 모든 자산은 오늘부로 회수하세요. 처절한 핍박 끝에 찾아온 소름 돋는 사이다 반전. 84세 청소부 할머니의 진짜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새벽 5시, 남들이 한참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84세 영숙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이 시릴 법도 한 나이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성껏 몸을 움직입니다. 영숙 씨가 현관에서 집어든 것은 코끝이 다 까진 낡은 가죽 신발 한 켤레였습니다. 이 신발로 말할 것 같으면 벌써 3년이나 영숙 씨의 발이 되어준 물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신발을 보며 쯧쯧 혀를 찹니다. 어이구, 노인네가 참 궁상맞기도 하지라며 비웃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숙 씨가 신고 있는 그 낡은 신발은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바느질한 가격만 무려 98만 원이 넘는 명품 수제화입니다. 그뿐인가요? 영숙 씨의 이름으로 된 자산은 이 도시의 랜드마크인 대형 호텔을 포함해 무려 5,2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금고에 넣어두고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매일 아침 청소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가장 낮은 곳에서 보인다는 게 그녀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녀는 자신의 소유인 호텔 로비로 향합니다. 회장님이라는 화려한 명패 대신 물걸레와 세정제를 든 채 말이죠. 로비 바닥을 닦으며 그녀는 수많은 사람의 발을 봅니다. 반짝이는 구두 속에 숨겨진 오만함, 낡은 운동화 속에 담긴 성실함. 영숙 씨는 그 속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아침을 깨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각거리는 그 소리만 들어도 영숙 씨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바로 그녀의 며느리 지혜가 호텔 라운지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명품백을 어깨에 메고 800만 원짜리 드레스를 뽐내며 들어온 며느리 지혜. 그녀는 친구들과 우아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 로비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닦는 영숙 씨를 발견합니다. 지혜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는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영숙 씨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쳤어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지혜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영숙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비상구 구석으로 밀쳐냈습니다. 영숙 씨는 손에 든 걸레를 놓칠 뻔하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영숙 씨의 낡은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과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통장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지혜는 코웃음을 치며 그 통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어디 보자. 대체 얼마나 번다고 이 고생을 하시는지. 34만 원? 어머니, 한 달 내내 허리 구부리고 일해서 번 게 겨우 이거예요? 지혜의 비아냥거림은 화살이 되어 영숙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돈이면 제 가방 장식 하나도 못 사요. 제발 부탁인데 시골 내려가서 죽은 듯이 사세요. 우리 남편 잘 나가는 거 어머니가 다 망치고 있잖아요. 지혜는 통장을 영숙 씨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줍기 위해 84세 노인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뻗는 동안 며느리는 먼지를 털어내듯 옷을 정리하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시청자 여러분, 이런 며느리를 보면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이제 고작 이 이야기의 서막일 뿐이니까요. 며느리에게 모진 소리를 듣고 호텔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은 영숙 씨.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떨려왔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지혜는 몰라서 저러는 게지. 내 아들 민석이는 다를 거야.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민석은 영숙 씨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상자를 날라가며 번 돈으로 유학까지 보내 금쪽같이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누리는 25억짜리 아파트와 외제차도 모두 영숙 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미팅 중이라니까 왜 자꾸 전화를 해? 아들의 목소리에는 반가움 대신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목이 메어왔지만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민서가 바쁜데 미안하다. 그냥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그리고 엄마가 열무김치랑 네가 좋아하는 장조림 좀 해놨는데 퇴근길에 잠시 들를 수 있니? 영숙 씨의 소박한 제안에 아들 민석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지혜가 엄마 반찬 냄새난다고 냉장고에 넣는 것도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그런 청소 일 좀 제발 그만해. 내 친구들이 볼까봐 무서워 죽겠어. 나 이제 회의 들어가야 해. 끊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영숙 씨는 차마 내려놓지 못한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를 가졌으면 뭐 할까요? 정작 내 자식 마음 하나 얻지 못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동네 노인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영숙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모진 말에도 영숙 씨의 내리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면 하나뿐인 손주 준우의 7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는 새벽 4시부터 장을 봐왔습니다. 1등급 한우를 듬뿍 넣은 미역국을 끓이고 손주가 좋아하는 완자전을 하나하나 정성껏 빚었습니다. 지혜가 냄새난다고 타박할까봐 주방 환풍기를 강하게 틀고 몇 번이나 손을 씻어가며 음식을 준비했지요. 영숙 씨는 며느리와 마주치면 또 싸움이 날까봐 아파트 문 앞에 정성스럽게 싼 보따리를 몰래 두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후다닥 비상구 계단 뒤로 숨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 준우, 할머니가 해준 미역국 먹고 쑥쑥 커야 할 텐데. 영숙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따리를 발견한 지혜의 얼굴은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아우, 또 이 쾌쾌한 냄새. 이 노인네가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지혜는 보따리 안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옆에 있던 남편 민석을 불렀습니다. 자기야, 이거 봐. 당신 어머니 또 오셨나 봐. 이 유통기한도 모를 음식을 어떻게 우리 애를 먹여? 비위생적이게 정말. 민석 또한 귀찮다는 듯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에이, 그냥 버려. 엄마한테 내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확실히 말할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혜는 보따리를 낚아채 복도 끝 쓰레기 수거함으로 향했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영숙 씨가 새벽 내내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들이 더러운 쓰레기통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비상구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영숙 씨는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자식에게 준 것은 사랑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쓰레기 취급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차갑게 식어버린 복도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 진심을 이렇게 짓밟는구나. 영숙 씨의 슬픔은 이제 단단한 결심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영숙 씨가 소유한 시내 중심가의 20층짜리 대형 호텔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정재계 인사들과 상위 1% 자산가들만이 모이는 VIP 자선 파티였지요. 호텔 로비는 최고급 대리석과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으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아들 민석과 며느리 지혜도 이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돈으로 산 800만 원짜리 실크 드레스를 차려입고 손에는 1,50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민석 역시 이탈리아 명품 정장을 빼입고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 모인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 자신들의 지위를 한 단계 높일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연회장 한 구석 반짝이는 유리창을 묵묵히 닫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복을 입은 영숙 씨였습니다. 사실 영숙 씨는 오늘 이 파티의 호스트이자 호텔의 주인이었지만 그녀는 회장실에 앉아서 보고를 받는 대신 직접 현장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파티의 준비 상태는 어떤지 가장 낮은 곳에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친구들과 우아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 유리창에 비친 영숙 씨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지혜의 손이 떨리며 와인이 찰랑거렸습니다. 아니, 저 노인네가 왜 또 여기까지 와서 내 망신을 주는 거야. 지혜의 눈은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이 많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지혜는 거친 발걸음으로 영숙 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려한 드레스 속에 감춰진 며느리의 추악한 본색이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지혜는 영숙 씨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렸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요? 지혜의 고함에 파티장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귀부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지혜는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영숙 씨의 손에 든 걸레를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파티인 줄 알아요? 더러운 걸레 냄새 풍기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요. 지혜의 폭언에도 영숙 씨는 그저 차분하게 며느리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오히려 지혜를 더 자극했지요. 지혜는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영숙 씨의 발등을 향해 쏟아버렸습니다. 착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액체가 영숙 씨의 다리와 발을 적셨습니다. 영숙 씨가 신고 있던 98만 원짜리 명품 신발이 순식간에 갈색 커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뜨거운 통증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뒤늦게 달려온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조차 어머니를 감싸기는커녕 지혜의 눈치를 살피며 외쳤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래?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지배인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제발 좀 나가. 아들의 그 차가운 한마디는 쏟아진 커피보다 더 뜨겁게 영숙 씨의 심장을 데웠습니다. 영숙 씨는 커피에 젖은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묵묵히 자신을 지탱해준 이 신발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머니의 인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곧 이 무례한 자식들에게 벼락 같은 반전이 내릴 시간입니다. 파티장 한복판에서 시어머니의 발등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버린 며느리 지혜.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그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러게 왜 내 앞길을 막아? 이 더러운 신발 꼴 좀 봐. 지혜는 영숙 씨의 98만 원짜리 수제화를 비웃으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이 호텔의 총책임자인 김미나 지배인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김 지배인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마치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 지배인은 지혜를 거칠게 밀치고는 영숙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파티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혜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김 지배인님, 지금 이 노인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지배인은 지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영숙 씨의 젖은 신발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감히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무례를 범하게 두다니요. 당장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VIP 인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소문만 무성하던 5,200억 자산가, 이 호텔의 실소유주 영숙 회장님이었단 말이야.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에서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지혜와 민석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쓰레기 취급했던 청소부 노인이 사실은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영숙 씨는 지배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펴지자 평소의 초라한 청소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커피에 젖은 발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자신 앞에 얼어붙어 있는 아들 민석과 며느리 지혜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민석아, 지혜야. 너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나를 인간으로도 보지 않는 모양이구나. 영숙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정말 어머니인 줄 모르고. 지혜가 뒤늦게 영숙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숙 씨는 단호하게 발을 뗐습니다.
모르면 남에게 이토록 잔인해도 되는 것이냐? 너희가 누리는 25억 아파트, 1억 넘는 외제차, 그리고 오늘 입은 그 비싼 드레스까지. 그게 다 누구의 땀에서 나온 것인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영숙 씨의 물음에 아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김 지배인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지배인, 지금 당장 보안팀을 불러 이 사람들을 내보내세요.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아들 명의로 된 모든 자산에 증여 취소 소송을 준비하세요. 내가 준 것들이니 내가 다시 가져가야겠다. 영숙 씨의 말 한마디에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고구마 같은 서러움이 단 몇 분 만에 시원한 사이다로 변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현장입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의 조명이 꺼지고 아들 민석과 며느리 지혜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즉시 법무팀을 동원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25억짜리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에 대한 증여 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매달 지혜의 핸드폰으로 전송되던 2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도 그 즉시 정지되었죠. 한순간에 갈 곳을 잃은 두 사람은 영숙 씨의 집 앞을 찾아가 밤새도록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굳게 닫힌 영숙 씨의 대문은 열릴 줄 몰랐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발등에 쏟았던 커피보다 더 뜨거운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시내 변두리에 좁고 낡은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옷을 입고 1,500만 원짜리 명품백 대신 비닐봉지를 들고 장을 보러 다니는 처지가 된 것이죠. 민석은 이제 직접 발로 뛰며 월 3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막노동 현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엔 맹물이 난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청소부라고 무시하며 쓰레기통에 음식을 버렸던 그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을 쓰레기 같은 처지로 몰아넣은 셈입니다. 그동안 영숙 씨가 겪었던 그 서러움을 이제 자식들은 매일 아침 차가운 방바닥에서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숙 씨는 여전히 98만 원짜리 낡은 수제화를 신고 아침마다 호텔을 둘러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청소도구를 든 며느리 지혜와 땀 흘리며 짐을 나르는 아들 민석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숙 씨는 자식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돈의 무게보다 땀의 가치를 먼저 배우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1년 동안 밑바닥 생활을 하며 진심으로 뉘우친 자식들 앞에 영숙 씨는 다시 나타나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석과 지혜는 영숙 씨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영숙 씨는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 했던 건 5,20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예의와 인성이었단다. 이제 그 귀중한 걸 배웠으니 됐다. 영숙 씨는 자식들을 다시 호텔 경영 수업에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6개월간은 가장 낮은 곳에서 현장 일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시청자 여러분,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어른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84세 노인이 신은 낡은 신발 속에 담긴 그 깊은 지혜와 용서, 권선징악의 명확한 결말을 보며 우리도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숙 씨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영숙 씨, 며느리와 아들에게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온대요.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